오늘 네 번째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그 함수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이 지수 함수 뒤쪽에 이 부분을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부터 먼저 어떻게 푸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지수 함수 뒷부분을 했었어요, 우리가. 자, 먼저 이 문제를 보면 다음 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의 x 더하기 2의 1-x를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잘 보면 2의 x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2예요. 자,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죠. 이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는 거죠. 양수 두 개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의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거죠. 둘이 곱하면 이게 약분돼서 여기가 2죠. 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예요. 얘네들을 쓸 때는 이쪽이 얼마라고 힌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힌트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곱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힌트가 나오든지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다. 예, 이 부등식은 분명히 성립하지만 여기서 a와 b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힌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술 기하평균을 쓸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힌트가 양쪽 중에 어느 한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얘죠. 그래서 2 루트 2가 되더라. 단 이쪽을 지수로 계산할 때 2의 x제곱분의 2다. 이 부분이 산술기하평균의 지수 계산에 응용이 됐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12번 같은 문제를 이제부터 잘 풀자 하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명심하세요. 어떤 우리가 x에 관한 변수가 있는 이 함수를 t라는 변수로 바꿔서 치환을 하게 되면요, 이 새로 나온 변수 t의 범위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쓰면 안 되죠. 그냥 막 쓰면 이 실수 t가 모든 실수의 범위가 된다고 인정하고 풀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지 아니면 제한 범위로 바뀌는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2의 x제곱 더하기 얘는 뭐였어요? 2의 x제곱분의 1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둘이 곱하면 1이죠. 따라서 얘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t의 범위가 제한 범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풀어라 하는 취지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관련이 있는데요. t제곱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4의 x제곱, 뒤에 거의 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둘이 곱해서 2 하는 게 이게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이 부분이 바뀌는 거야. 그러므로 요 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단 t가 이렇게 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써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죠. 여기가 t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t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의 x좌표부터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네요. 그러면 x좌표래. t좌표가 1이죠. 그럼 대충 그리게요. 여기가 1이다. 뭐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x가 1이다. y는 아직 못 찾았어요. 여기다 넣으면 나오지만 좀 이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요.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은 t에다가 2 집어넣은 어떤 값이겠죠? 따라서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여기다 2를 넣어야 돼요. 2는 4, 2는 4, 마이너스 2. 따라서 최소값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자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꼬투리가 좀 남았죠.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앞으로 잘 풀어달라 하는 얘기였어요.
자, 이 연습 문제는 다 지난번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하고요. 지수함수의 이제 활용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지수 방정식을 푸시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큰 수가 나오잖아요. 소인수분해 합니다. 2에 x 더하기 1 그리고 뒤는 2의 5제곱. 자,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을 푸는 스타일. 밑이 똑같다. 그러면 지수도 같아야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 5다. 그러므로 x가 4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타일을 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로 2의 x제곱을 t라고 하자. 그리고 t는 0보다 큰 범위죠. 치환하면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이더라 하고 치환해서 푼다. 알겠죠?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에서 지수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치환해서 푼다. 자, 그러면 t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t는 마이너스 1 또는 2예요. 근데 이 t가 2의 x제곱이었잖아. 그리고 방금 전에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자연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더라.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x가 1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에 관련된 전부 다 그런 유형으로 풀어주면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여기 97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97번을 보면은 방정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자, 2의 x제곱을 t로 놓고 범위가 따라 나왔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t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3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꼴 0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t는 1 또는 2인데 이 범위에 다 맞으니까 두 개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1 또는 2입니다. 다시 원상복귀하면 t가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걔가 1, 2의 0제곱이죠. 또는 2, 2의 1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해서 0 또는 1이더라.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지수 방정식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지수에 대한 계산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죠. 자,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일단 소인수분해하면 2의 2제곱의 x가 돼요. 이 4의 x가. 따라서 여기는 2의 2x죠. 밑이 같으니까 그죠? 지수도 같아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은 2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런 단계로 풀어주면 아주 간단하죠. 2번도 보겠습니다. 3에 여기 지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예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x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이 9가 3의 마이너스 2라고 이제 바로 쓸 수 있죠. 그러면 3하고 얘하고를 곱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입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밑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지수끼리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 돼서 이쪽으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 0입니다. 해서 여기서 x값을 구해주면 이 지수 방정식의 해가 되죠. 방정식의 해라는 건 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푸는 첫 번째 컨셉이 뭡니까?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밑을 무조건 똑같이 한다. 그리고 지수도 똑같다라는 걸 이용한다. 그게 전부 다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예를 봅시다. 자, 4분의 3에 x제곱 더하기 3x야. 그리고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얘는 2로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는 3으로 만들 수 있었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밑이 4분의 3인데 3분의 4라고 나왔어요.
예,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가 돼서 3분의 4죠. 그리고 그 바깥에 2x 더하기 6이 있으니까 4분의 3하고 얘랑 이거 전체랑 곱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밑이 똑같았죠? 지수끼리 같다고 놓고 푸는 겁니다. x의 제곱 3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일로 이항해서 x의 제곱 5x 플러스 6이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면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전략상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밑을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고 있죠. 왜? 이제 밑을 똑같이 할 수 없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AX의 제곱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많이 했어요. 2의 X제곱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째 2의 X제곱을 T로,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는 걸 항상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4 곱하기 T의 제곱이죠. 2의 여기다 이렇게 2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2제곱이라고 보니까요. T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이제 4T라고 바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왜? 2의 X제곱 더하기 2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니까 이게 4잖아요. 4 곱하기 T 그리고 32가 0입니다. 정리해주면 양변을 4로 나누죠. T제곱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4, 8, 0 그리고 1, 8에 이렇게 T는 1 또는 8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다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면 2의 X제곱이 1이니까 2의 0제곱으로 보고 2의 X제곱이 8이니까 3제곱으로 봐서 X는 0, X는 3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두 번째는 치환해서 푸는 요령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을 놓고 이제 유형을 한번 응용을 조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 두 문제가 또 나왔죠. 자, 이것도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수 함수와 지수의 계산을 잘 훈련이 됐으면 방정식이나 이제 좀 있으면 부등식도 나옵니다. 거기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을 보면 역시 뭡니까? 치환이죠? 어디를 치환해야 될까요? 여기를 보니까 첫째 3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T는 0보다 크더라. 이거 0보다 큰 거 지수함수에서 알죠? Y는 A의 X제곱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X축 밑으로 그래프가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고요. 얘네들을 쓰면 이제 저 문제가 T제곱, 9X제곱이 바로 T제곱으로 보이죠? 그 다음 여기는요. 마이너스 3T로 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3의 X 곱하기 3의 1제곱이 X 더하기 1이니까 3T죠.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숙달되고요. 더하기 1 이꼴 0이라고 하고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업그레이드. 그런데 이거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이거의 두근이 아니라 오리지널 함수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알파 베타가 여기에 두근이라고 해서 지금 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았죠? 이 알파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요 x에 알파가 들어간 자, 잘 봐요. 3의 알파 제곱 또 이 x에 베타가 들어간 3의 베타 제곱 있죠? 얘네들이 요 t에 관한 방정식의 해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오리지널에서. 그런데 치환했는데 이 치환한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부분, 이 x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갔냐, 바로 이 두 개, 얘네들이 치환한 방정식의 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왜? 그래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니까.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여기서 1이거든요. 1. 이쪽 합은 안 써도 되겠어요. 따라서 1은 3의 0제곱이고 얘는 0이다. 자, 이렇게 응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앞에서 연습한 것 그대로 반복이었죠.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보죠.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을 때, 왜 그래야 여기가 양수가 나오니까요. 지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걸 써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똑같잖아요. 지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밑도 똑같으면 등식이 되겠죠. 첫째, 그래서 x 플러스 2가 3이다. 그러므로 x가 1이다. 하나 나와요. 이 범위에 맞으니까. 그러면 끝일 것 같은데 하나 더 생각해야죠. 뭐가 있습니까? 둘째. 자, 여러분한테 이제 스페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책에 그런 말은 없지만. 스페셜한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수 방정식을 풀 때 a의 x제곱이 a의 y제곱이다 해서 밑이 같으면 무조건 첫째, x하고 y가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의 x제곱이 b의 x제곱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밑도 같다. 이런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죠? 스페셜한 케이스가 이게 다를지라도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x가 0이면 그러니까 a의 0제곱 b의 0제곱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한 케이스 예, 지수가 0이면 밑과 상관없이 1로 변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응용 단계로. 그러니까 스페셜한 케이스에 대해서 꼭 기억할 거. 이것만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건데요. 스페셜한 케이스가 또 상상해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플러스 1에 그리고 이게 5제곱 이게 5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 이게 2제곱 이게 어떻게 돼? 뭐 6제곱 그래도 같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짝수 홀수의 입장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에 3제곱이고 마이너스 1에 9제곱 그래도 같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근데 지수함수는 밑이 0보다 큰 케이스니까요. 그러면 1에 여기가 1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1에 그럼 여기가 아무거나 와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지수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a의 x제곱이다. 그렇게 놓고 풀면 a는 0보다 크고 단 a는 1이 아니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0제곱 되는 건 여기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0제곱일 수 있겠다. 그래서 x가 0이다. 그리고 이 범위에 다 들어가니까 x는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이 스페셜한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봐줬어요. 자, x-3, x-3. x가 3보다 크니까 양수죠. 자, 그런 상태니까 만약에 음수가 되면 짝수 홀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양수입니다. 밑이 똑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수끼리 같다. 이건 당연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에서 하나 쫙 풀어야 되죠. 두 번째 스페셜한 케이스가 혹시 있을까? 예, 밑이 1이면요. 다시 말해서 x-3이 4면요. 따라서 1이면 따라서 x가 4면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것도 x값에 여기서 나온 x값 외에 이것도 x값으로 만족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지수에 대한 등식이니까 1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경우죠.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게 0이면 이게 밑이 같으니까 이게 0이면 얘도 0이겠죠. 자, 그래서 뭐 예, 여기에 이제 똑같이 다 들어가겠네요. 범위에. 요거 두 개만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빼놓고 무조건 지수끼리만 비교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래서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까지 해야 지수 방정식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수가 들어간 모두 풉니까? 연립 방정식도 계산해 봐라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치환합시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b라고 놓고 단 a와 b는 다 0보다 크죠. 그러면 저 연립방정식이 a 더하기 3b가 13이죠. 이거 3b로 바로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2a 마이너스 b가 5죠. 이래서 a, b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뭐 여기다 2 곱할까요? 그러면 이제 2a 플러스 6b가 26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뺍시다. 그럼 7b가 26에서 5 빼니까 21 b는 3 b가 여기가 3이면 a는 4 따라서 2의 2제곱이니까 x는 2 그리고 여기가 3이니까 y는 1 자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답이 3이죠. 자 치환하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활용인데요. 한번 제일 쉽습니다. 여기가 그냥 문제대로 하고 지수 계산만 하면 되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는 A의 X마리로 증식한다. 10마리를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 자, 봐요. A를 찾아야 돼요. 자, 한 마리가 X시간 흐르면 A의 X제곱만큼으로 숫자가 늘어나죠. 그리고 10마리면요. 이거 10배죠. 자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한 마리가 이렇게 변했고 이게 10개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10마리가 X시간 지나면 10 곱하기 A의 X제곱 마리만큼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3시간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 그래서 10마리가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다는 것은 10 곱하기 A의 3제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80이래요. 그럼 A의 3제곱이 8이죠. 양변에 10으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무엇의 세제곱이 8이냐? A2죠. 그래서 처음에 A가 2값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10마리가 2560마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2560마리라는 거죠. 10마리가 X시간 지나서 이거 X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방정식입니다. 양변에 10으로 나누면 256이죠. A의 X가 256. 그런데 A가 2라는 걸 찾았잖아요. 2의 X제곱이 256이야. 256은 16의 제곱, 2의 4제곱의 제곱, 2의 8제곱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X가 8이다.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어느 쪽을 좀 보겠습니까? 이제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에 있는 내용은 이제 지수함수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연습을 시켜줄게요. 자, 이 지수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1번은요. 3의 x제곱, 3의 2제곱 밑이 똑같고요. 똑같다고 무조건 이거랑 같다고 등식이면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지수도 똑같은 방향의 부등호의 방향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런데 2번을 보면은 2분의 1의 x제곱이 2의 아이고 이쪽이 크다고 했고 2의 3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로 보고 곱해서 마이너스 x 2의 3이에요. 자, 여기가 밑을 꼭 봐야 돼요. 1보다 크니까 지수도 같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봐도 똑같고요. 어디를 봐주는 게 좋냐? 5번을 봅시다. 3분의 1의 x제곱이 작거나 같다 이겁니다. 81분의 1인데 얘가요. 81이 3의 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의 4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 밑이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끼리의 방향이 이 방향을 따르지 않고 반대가 되더라. 이게 단조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 바로 5번과 같은 부분에 조심할 것. 그 다음 2번 유형은 이제 지수 부등식이죠. 자, 2에 3x 그리고 2에 4 플러스 x. 잘 봐요. 여기 밑이 똑같은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부등식은 1보다 크죠. 그러면 얘도 3x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푸는 겁니다. 알겠죠? 2번을 보세요. 밑이 똑같죠.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5x 더하기 1 그리고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야. 이거하고 이거. 자, 근데 밑이 똑같은데 1보다 작잖아요. 0과 1 사이에 밑이 있죠. 그러면 이거와 지수의 위치는 크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5x 더하기 1 반대 이렇게 이걸 풀어라 하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도 2의 x제곱을 t로 놓고 그리고 t가 0보다 크면 얘를 풀면 t제곱 마이너스 2t죠. 이때 여기가 2 곱하기죠. 그게 이렇게 되는 t의 값을 구할 것. 그럼 여기 t의 값을 구해요. 그럼 얘가 우리 2차 부등식에서 연습 많이 했죠. 이렇게 되고 0하고 2네요. 0하고 2. 그리고 여기에 이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데 따라서 t는 0에서 2 사이입니다. 근데 t가 뭐였죠? 2x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0에서 2. 그러면 2의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네, 항상 얘는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은 모든 수. 이쪽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뭘 집어넣어도 이건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됐던 문제. 자, 4번도 한번 보겠어요. 25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냐? 여기는 이제 x가 2의 거듭제곱으로 2의 x를 t로 치환해서 아주 쉽게 풀었는데 얘는 무엇을 바꿀까? 25의 x제곱으로 바꿀까? 25에 뭐로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요거 통째로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 2번과 1번 푸는 방법이죠. 25분의 1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있고 얘네가 이쪽으로 가면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25분의 1에 2x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게 밑이 똑같고 부등호의 방향이 나왔고 1보다 작은 밑이기 때문에 반대죠. 4x 마이너스 5 부등호 방향 바뀌고 2x 플러스 1 이걸 풀자 하는 취지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3번은 치환해서 풀었고 나머지는 그냥 풀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들로 조금 더 연습을 합시다. 지금 지수 방정식에 이제 이어서 지수 부등식을 지금 풀고 있는 것이에요. 자, 1번을 보니까 어떻게 접근할까? 32가요. 2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3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비교하자. 여기가 2에 그리고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됐고요. 32가 2의 마이너스 5가 된 상황에서 2x 마이너스 1이니까 밑이 똑같아졌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죠. 2의 마이너스 2x 21입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이 됐어요.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편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훈련돼야 되겠죠. 앞으로는.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이쪽 방향 해서 풀면 되는 것. 자, 두 번째 문제도요. 밑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먼저 타진해 보는 거예요. 25분의 1은요. 25가 5의 제곱이고요. 25분의 1이면 5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얘가요. 0.2가요. 10분의 2고요. 5분의 1이고요. 5의 마이너스 1이죠. 밑을 똑같이 할 수 있네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3x 마이너스 5 부등호 방향 나왔고 5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x 5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곱해서 그 다음 5의 2x가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밑이 같으니까 이거와 이것도 이렇게 된다로 풀면 되는 문제. 자, 여기는 밑이 3이고요. 이쪽은 27이 3의 3제곱입니다. 3의 x-1제곱 3의 3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밑이 똑같고 동시에 1보다 크고 부등호가 이쪽이면 얘가 얘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번 예제는요. 미시를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번도 이미 앞에서 많이 훈련이 됐어요. 치환하는 거죠. 딱 이런 거 보면 이제 2의 x가 치환이다. 2의 x제곱을 t로 놓고 잊어먹지 말고 꼭 써주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럼 여기는 t제곱이죠. 2t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t 그리고 2 일단 t를 계산합니다. 일단 t부터 1, 2, 1에 이렇게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2차 부등식이. 그리고 만족하는 t 값이 하나는 2, 하나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바꿉니다. t가 2의 x제곱이잖아. 따라서 세 번째는 2의 x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든지요. 그럼 여기는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지 또는 그죠?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똑같은 방향. 여기는 2의 1제곱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든지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수직선에 그리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t의 기껏 해갖고 t를 답으라고 쓰면 안 돼요. 원상복귀 꼭 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된다. 이게 x의 범위입니다. 별거 없죠 이제? 예. 자, 이게 지수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도 한번 보겠어요. 21번.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x는 0보다 크죠? 그런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큰데 중간에 2를 거쳐서 가야 되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x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1일 때도 있어요. 요 사이에. 셋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x가 1이면 성립하지 않아요. 왜? 1은 1보다 크다가 되잖아. 이거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가 어떻게 돼? 밑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5보다 부등호의 방향이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얘를 풀어줘요. 이렇게 하니까 2x 4 x는 2보다 작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죠. 이 범위에서 푸는 거니까 이것과 2보다 작다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x의 범위를 요거만 써주고 이게 다 써주면 안 되죠. 이 범위에서만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만족하고 동시에 겹치는 x의 범위를 써줘야 돼요. 자, x는 1일 수 없다고 했고요. 여기 1 넣어봐서 바로 알았죠? 1보다 크면 3x 더하기 1과 x 더하기 5가 이 방향입니다. 해보면 이렇게 가서 2x 4 x는 2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지금 x는 1보다 크다 이것과 여기 2보다 크다가 동시에 겹치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x가 0과 1 사이에 있든지 또는 x가 2보다 크든지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지수부등식에. 요거만 나왔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풀 수밖에 없더라.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혼자 막 풀어라. 지수 배웠으니까 풀어봐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2번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3개짜리니까 연립부등식으로 봐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연립부등식으로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작다. 3의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입니다. 또 3의 2분의 3보다 크다. 이쪽이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밑이 똑같고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x가 2분의 3,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큽니다. 이게 하나 나왔죠.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2분의 3이 작다. 이 밑이 똑같고 여기 곱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쪽으로 가자. x는 작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얘보다 이게 훨씬 큰 적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연립부등식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또 연립부등식이 이제 다 배웠는데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자. 조금씩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23번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일단 모든 실수 x라는 말에 대해서 유념해 두세요. 일단은 좀 이따 생각하더라도 얘를 보니까 2의 x제곱을 t 그리고 t 이걸 안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가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데 t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 4t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t입니다. 4t인 거 알겠죠? 2의 2제곱이 4니까. 그래서 12t 그리고 플러스 2k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t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치환하면은 그 치환한 변수 문자 t에 맞게 변수가 이제 x에서 t로 바뀐 거야. 거기에 맞는 범위로 이해해야지. 여기는 모든 x야. x에다가 5을 집어넣어도 이 t는 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게끔 되는 k에 대해서 생각하라 하는 걸로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훈련되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풀 거냐? 뭘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한 거야. 이거를 막 공식으로 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가 t에서 y로 가는 그래프.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를 그릴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꼭지점에 t좌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좌표, 거기까지는 알아요. 두 개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죠. b 마이너스 12니까 여기가 플러스 6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 k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범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0보다 커야 된대요. 항상.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해당하는 게 최저에 대한 부분, 최소죠. 그러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 이 노란 부분에서 가장 최소가 여기니까 6이 0보다 큰 범위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따라서 여기가 F6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6 집어넣은 값이 0보다 크면
이 내용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36, 12 곱하기 6, 2K가 0보다 크더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K에 관한 답이 나온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십시오. T가 됐고 거기에서 2차 부등식. 결국은 요거요.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이라든지 뭐 근해 분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야겠죠. 예제 24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제 24번을 봤는데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전사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필름입니다. 75%는 100분의 75예요. 따라서 약분하면 4분의 3입니다. 100분의 25가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한 장 통과하면 4분의 3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1024분의 1은요. 몇 분의 몇만큼 줄어든 게 아니라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에 1024분의 1로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필름이 한 장 있어요. 이제 A라는 전자파가 여기를 통과해요. 그러면 통과하고 나온 전자파는 A의 4분의 1이 돼 있는 겁니다. 왜? 4분의 3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4분의 3으로 계속 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근데 왜 이걸 나는 남은 걸로 했냐? 이게 지금 남은 거거든. 그리고 또 한 장을 얘가 두 번째 이게 한 장. 두 번째 필름을 또 통과하고 나면 얘는 이거에 4분의 3이 없어져서 4분의 1만 남으니까 A의 4분의 1 곱하기 또 4분의 1. 즉 A의 A 곱하기 AL의 4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몇 장을 통과한지 몰라서 N장을 통과하고 났다. 그러면 최후의 전자파의 세기는 A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이 됐을 거다까지 안 겁니다. 근데 이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 전자파의 얼마? 1024분의 1 이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N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이게 식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4분의 1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024는요. 2의 10제곱이잖아.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죠.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A는 양수일 테니까요. 부등호가 안 바뀌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0,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n, 2의 마이너스 10. 자, 보세요. 밑이 똑같아졌죠? 그리고 1보다 커졌죠? 지수끼리의 비교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바뀌고 5. 따라서 5장 이상, 최소 5장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지수 부등식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을 일단은 지수 부등식이 한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로그 함수로 들어갑니다. 로그 함수로. 자, 지수 함수 배웠던 패턴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함수도 그대로 똑같이 배울 겁니다.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죠. 지수 함수 배울 때 y는 a의 x, 이 지수의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y는 x의 a, 이건 그냥 a차 방정식, a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에 그러니까 x가 이 들어가는 얘가 변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지수에 들어갔다 해서 얘를 지수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면서 또 a가 0과 1 사이에 있냐? 단조 감소. a가 1보다 크냐? 단조 증가. 그래서 단조 함수들이 그려져 가지고 특징들이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고 점근선 생기고 했었습니다. 자,
로그 함수를 한번 보죠. 첫째, 로그 함수는 이렇게 써요. y는 로그 a의 x. 자,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로그의 진수입니다. 로그의 진수에 변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 이게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과 진수 조건이 있었잖아.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진수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항상 이 범위에서만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지수함수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밑이 아까 지수함수처럼 이 로그함수도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지수함수가 그려집니다. 로그함수가 그려집니다. 자꾸 입에 지수함수가 붙어가지고. 이 로그함수도요. 밑이 이런 범위면 단조 감소로 그려집니다. 지수함수와 똑같아요. 얘는 단조 증가로 그려집니다. 이것도 똑같죠. 자, 그런데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요. 단조 감소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근선이야. 짜짜짜. Y축이 점근선이야. 그 다음에 단조 증가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그래프가 절대로 안 그려져요. 아까 얘기했죠? 정의역이 어떻게 됐다고? 0보다 크니까 이쪽 부분에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하는 얘기를 이미 지수함수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죠.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똑같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단조 증가입니다. 그래서 2의 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죠. 여기는 무조건 1이죠. 왜? x가 1이면 y가 0이니까요. 로그의 성질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점근선이죠. 쭉 가서 점근선에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y는 2의 x의 로그 함수예요. 그러면 3의 x는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2면요. y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가 1이라고 놓고 여기가 2예요. 근데 얘는 3이면 y가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여기와 여기로 그려져요. 그럼 얘는 더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겠죠? 지수를 판단할 때랑 똑같은 요령으로 생각해서 그래프의 스타일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감소함수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와 y는 로그 3분의 1의 x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둘 다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로 그려질 겁니다. 자, 이 감소함수로 어떻게 로그 함수가 그려지는지 보면 얘는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는 한없이 y축에 가까워지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2분의 1이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1이라고 놓고 여기를 쭉 내려가면 2분의 1쯤 되는 겁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쯤이 아니고요. 그런데 얘는 3분의 1일 때 1이잖아요. 3분의 1이니까 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서는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으로 로그 함수를 구분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나머지는요.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대칭이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대칭이동, 원점 대칭,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죠. 지수함수 했던 패턴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자, 다음은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역은,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쪽은 로그 함수가 그려지지 않죠. 따라서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y의 범위가 이쪽으로 끝없이 가고 이쪽으로 끝없이 내려가잖아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단조 증가니까 이 방향과 함수값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단조 감소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반대, 함수값, x와 함수값의 방향이 거꾸로 됩니다. 그래프의 정근선은 항상 y축이 됐었죠. 따라서 x 이꼴 0입니다. 자, 지수함수 풀었던 패턴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정근선. 자, 처음이니까 아주 단순한 거지만 확인해 보죠. 1번은 오리지널 기준을 이렇게 잡죠. y는 로그 3의 x를 잡는 거예요. 이것을 x축으로 1만큼 뭐 한 겁니까?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바로 보여야 되죠. 이걸 보고.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해놓고 단조 증가죠? 1 통과하게 됐다. 그것을 1만큼 움직였으니까 얘가 여기다 다시 그려주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까요? 요점. 요점이 옆으로 하나 더 가요. 2죠. 그리고 정근선이 여기였는데 정근선은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여기. x 이꼴 1.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대답합시다. 정의역 x가 1보다 큰 동네. 여기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치역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점근선 여기죠? x 이꼴 1.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도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기준을 뭘로 잡는다? 1단계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걸 오리지널 함수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뭐 해준 겁니까? 평행이동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를 그려주면 이게 기준이 단조 감소죠? 여기가 1이죠. 얘를 통과합니다. 자, 얘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2칸 올라가면 여기죠? 여기가 1,2입니다. 그리고 정근선은 여기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스타일이. 물론 여기는 얼마일까요? 예, 여기다가 놓고요. y가 0이죠. y가 0이려면 2분의 1이니까 예, x가 1인가요? 아닌데. 여기다 넣어야 되죠. 예, 여기가 0이니까 요거 찾으려면 로그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따라서 이거에 이거.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2에 2제곱 4. 여기가 4네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문제대로 한번 답을 해보죠. 정의역 x가 0보다 큰 범위죠. 치역 실수 전체죠. 그 다음 점근선 x 이꼴 0죠.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8번 한번 이제 해보죠. 이제 역함수가 나왔어요. 왜? 지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지수 함수 때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이제 로그 함수를 배웠으니까요. 자, y는 5x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박스 말고 그냥 자체로 한번 해볼게요. 1단계 x와 y를 바꾸죠. x는 5의 y제곱이죠. 다시 써주면 그리고 이게 역함수인데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요. 로그 5의 x는 y다. 다시 써주면 y는 로그 5의 x죠. 자, y는 5의 x의 역함수가 y는 로그 5의 x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함수는 정의역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y는 5의 x제곱이니까 이 오리지널 함수의 정의역은요. 단조 증가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서 1번 오리지널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치역은 y는 0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역함수거든요.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구하지 말고요. 원판에서 구해야 돼요. 원판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갖고 오면 돼요. y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똑같이 쓰는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치역도 똑같아요. 실수 전체입니다. 실제 아까 연습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게 역함수예요. 서로.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번 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전체의 집합으로의 무슨 함수이므로 역함수가. 자, 이거는 x에서 y로의 함수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x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요. y는요. y는 0보다 큰 수 전체의 집합으로 그죠? 무슨 함수입니까? 단조 증가 함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y는 5의 x제곱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그죠? 로그 5의 y가 x잖아요. 그래서 x는 로그 5의 y.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역함수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수함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돼서 이거의 역함수는 로그 5의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이제 xy 바꾸고 그냥 로그 우리가 계산해 주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 알아야 될 건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푸는 스타일이나 패턴은 치수함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한번 예제들을 보면서 로그 함수의 의미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자, 함수 fx가 로그 a의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됐고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당연하죠. 밑 조건을 쓴 거예요. f3이 4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x에다가 3을 넣고 y는 4입니다. 4는 로그 a에 x에다가 3을 넣어요. 그러면 6, 3에서 9 그리고 더하기 2죠.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a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넘어가서 2니까 로그 a의 9가 2죠. 밑에서부터 긁어 올립니다. a의 2제곱이 9죠. 그러므로 a는 2가 아니라 3. 자, 이게 첫 번째로 a를 찾는 내용이었고 f의 12는요. x에다가 12 넣으라는 거죠. 따라서 로그 a인데 a가 3이잖아. 그리고 x에다가 10이니까 24, 3 더하기 2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더하기 2를 잘 써야겠죠. 이 더하기가 진수의 더하기가 아니라 전체의 더하기니까 조금 크게 썼어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27, 3의 3제곱 더하기 2죠. 요거 이쪽으로 가서 여기 1 되고 여기가 3이잖아. 3 더하기 2니까 답은 5입니다. 이렇게 이제 로그가 나오면 로그와 지수를 합친 그래서 계산해 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제 2번도 한번 우리가 보죠. 예제 2번을 보면은 다음 함수 y는 로그 5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죠. 밑이요. 옵니다. 1보다 크죠? 단조 증가. 여기가 1. 이쪽은 y축의 점근선으로 달라붙음.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맞죠? 여기를 지나네요. 무조건 모든 로그 함수는 여기를 지나요.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아니죠?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아니죠? x가 0보다 큰 쪽이 정의역입니다.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죠? 왜? 증가함수잖아요. 따라서 x가 증가, y도 따라서. 이게 따라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감소면 따라서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와 자 y는 5의 x와 y 이꼴 x 대하의 대칭. 이게 뭐예요? 역함수자.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역함수로 구해보는 거지. 자 y는 로그 5의 x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바꿔. 그래서 로그 5의 y는 x. 이게 답인데 이거를 y에 관한 식으로 쓰고 싶어. 5에서 밑에서 긁어 올려. 5의 x제곱이 y잖아. 따라서 y는 5의 x제곱이다. 맞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자, 20번을 한번 복습. 20번에 대한 복습. 한 번 더 복습으로 2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려보죠. 단조, 감소, 여기가 1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아닙니다. 0,1은 여기니까 1,0이죠. 이거 아니죠. 와, 정근선은 y축이다. 이건 맞죠. 정근선 y축입니다. 양수 x에 대해서 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하면 거꾸로 감소합니다. 왜? 단조 감소 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fx는 로그 2분의 1 x라 할 때 양수 x1, x2에 대해서 이거면 이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1대1. 1대1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당연히 단조가 붙으면 1대1이죠. 따라서 이거 맞습니다. 자, 리을 때문에 다시 복습한 거야. 미음은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 대칭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역함수. 그럼 역함수 만들어 봐야지. 자, 만들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 역함수를 만들면 일단 시작 단계부터 바꾸고 쓰죠. 로그 2분의 1의 y 여기 y 그것이 x 그리고 긁어 올려. 왜냐면 이게 답이지만 y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따라서 2분의 1의 x제곱이 y. 틀렸네. 2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 대칭과 그 다음에 평행이동 연습했지만 복습하겠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쪽 애들 그려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따져볼게요. 자, 1번 기준을 뭐로 잡아야 돼요? y는 로그 3의 x를 기준으로 오리지널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줘? 요걸 보고 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자, 그 다음 동시에 y축으로는 아, 2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요거 두 개 보고 아, 얘는 평행이동으로 끝냈네. 자, 그럼 오리지널 여기 3을 보고 단조 증가 1 점근선. 자, 그것을 평행이동 할 거야. 평행이동 하는데 점근선이 언제 변하는지를 기억해야죠. 점근선이 이거니까 x축 이동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요 점이 x로 마이너스 1, y로 2니까 0,2죠. 0,2가 그 점입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이거보다 옆에 한 칸 왼쪽에 있었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단조 증가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혹시 계산할 때가 필요할지 몰라서 여기는 어떻게 구해? y가 0이잖아. 그러니까 오리지널에다가 y를 0 집어넣으면 0은 로그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긁어.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므로 x 플러스 1은 이게 9분의 1이잖아. 9분의 1 마이너스 1이 x죠.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8입니다. 뭐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치역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정근선 x 이퀄 마이너스 1. 이거 보고 이렇게 연습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반복으로 연습해 주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 따라할 수 있겠죠. 2번은요. 오리지널을 어떻게 보자? y는 로그 자 x로 봅시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 y는 로그 여기 밑에 3이 있죠. 3의
마이너스 x가 된 걸로 1차 본 겁니다. 얘는 두 번 가공을 했네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y축 대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이걸 기준으로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됐고 그 뒤에 빼기 1이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평행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두 번 옮기면 돼요. 자, 기준을 그리겠어요. 단조 증가죠? 얘가 1입니다.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해요? y축에 대칭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 걔를 평행이동을 해야죠. 평행이동 하는데 y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겠죠?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점근선은 x축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만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점을 통과하면서 점근선 그대로 두고 이렇게 단조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려지네요. 치역은 실수 전체네요. 점근선은 x 이퀄 제로네요. y축이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도 연습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응용될 때 문제를 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자, 필수 예제 4번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로 이렇게 y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식이 얘들합니다. 그럼 얘를 그렇게 해봅시다. 이쪽을 그렇게 해서 과연 이거랑 똑같은지 비교하려고 해요. 자, y는 로그 글자가 이상하게 써있어. 로그 2의 x죠. 그리고 x축으로 m이니까 x-m이고 y축으로 n이니까 이거야. 그런데 n이 2항에서 이렇게 됐겠지.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되죠. 로그 2의 4x-8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4가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해주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로그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죠. 로그 쓰고 2 쓰고 여기를 4로 묶어내면 x-2 더하기 1이에요. 한 번 더 모양을 바꿉시다. 여기가 진수끼리 곱이니까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2 더하기 1이죠. 근데 얘가 2의 2제곱이니까 얘가 2거든요. 그 2를 여기다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3이라고 바꾼 겁니다. 이러면 비교 대상이 되죠. 따라서 m은 2, n은 3. 그래서 이쪽 4가 있으면 4로 끄집어내가지고 바꿔야 된다. 로그 계산에 대한 테크닉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대소관계도 우리 예전에 했던 대로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주면 빠르죠.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단조 증가죠? 1입니다. 그럴 때 2의 7 그러면 x가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로그 2의 7이고 여기가 3이에요. 왜? 로그 2의 8이 3이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는 여기가 이제 8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여기요. 로그 4가 2의 2제곱이고 63이에요. 근데 얘는 로그 2의 2제곱이 64보다 작잖아요. 왜 64를 썼냐? 64가 2의 거듭제곱인 숫자죠. 2의 6제곱이잖아. 따라서 요렇게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3입니다. 3.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죠. 2분의 1이죠. 이거 이렇게 돼서. 따라서 얘는 3보다 작고 로그 2의 루트 63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랑을 비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63이
이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7은요. 루트 49니까 루트 63이 7보다 크죠? 8보다는 작고요. 따라서 63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y는 로그 3분의 1의 x를 보는 거지. 단조 감소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1이죠. 자, 그 다음에 요 x자리에 2를 넣거나 2분의 1을 넣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로그 3분의 1에 여기가 3입니다. 3. 그러니까 지금 2하고 2분의 1하고 3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인 거 여기는 x가 2분의 1인 거 요거는 x가 3일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2는 여기 있고요. 3은 여기 있죠. 누가 제일 큽니까? 2분의 1일 때 얘가 1등. 2가 그 다음으로 크죠. 얘가 2등. 3을 집어넣을 때가 제일 작죠. 얘가 꼴등. 이렇게 로그 함수를 봐서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역함수를 구하시오. x와 y를 바꾸면 되는데 평행이동 됐으니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첫째로 1번을 풀어보면 x와 y를 시작부터 바꾸고 할까요? 그러면 x는 3에 y-2 더하기 1이 일단 역함수 모양이 됐고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y에 관한 식으로 정리. 1이 넘어가요. 그러면 3에 y-2제곱은 x-1이죠. 그 다음에 얘를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니까 밑이 3인 로그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긁어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3의 x-1이 y-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가 1로 가죠. 자, y는 로그 3의 x-1 더하기 2. 이게 역함수예요. 단 역함수를 쓸 때는 정의역 x의 범위를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지널에서 치역의 범위를 써야 돼요. 자, 오리지널에서 치역을 구하려고 했더니 저 함수는 y는 3의 x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x축으로 2,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요. 3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칸 가고 한 칸 올라가서 2,2죠. 그러면 여기도 위로 y의 영향을 받죠. 한 칸 올라가서 정근선이 이렇게 되니까 치역은 y는 1보다 여기가 오리지널이 y는 1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정의역은 x는 1보다 큰 범위라고 써주면 되죠. 사실 여기 진수 조건이에요.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역함수 첫 번째부터 바로 바꾸자. x 흰 걸로 쓸게요. x는 로그 2에 y-1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리고 x-1이 넘어가니까 로그부터 먼저 쓸게요. 긁어 올리려고. 는 x-1이죠. 긁어서 올려서 지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2에 x-1제곱이 y-1이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1로 가면 y는 2에 x-1 플러스 1이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단 정의역은 여기서 구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기준이 y는 로그 2의 x입니다. 단조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평행이동을 했죠. x로 1, y로 1. 한 칸, 한 칸. 따라서 2,1이죠. 그리고 정근선도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정의역은 1보다 크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따라서 여기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안 써도 됩니다. 치역을 갖고 오는 거니까요. 여기서요. 자, 이렇게 연습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7번을 한번 천천히 봐야겠어요. 또 이런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런 그래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y 이꼴 x 그래프를 그려놓고 비교하면서 함수값 찾아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됐죠.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y 이꼴 x가 여기 있습니다.
D값에서 C값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A는 1입니다. 그렇죠? A가 1이죠. 그 다음에 또 A가 1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여기가 1,1인 점이죠.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점에 X가 B인데 Y가 1인 거죠. 요 점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그리고 Y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이제 A라고 했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도 1이거든요. 요 점에서 여기가 B인데 요 점이 X는 B인데 Y는 1인 거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넣어요. Y가 1이고 로그 2의 B죠. 긁어 올려요. 2의 1제곱이 B니까 B는 2입니다. 자, B가 2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도 2죠. 여기가 2,2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 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B에서 바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가 C네요. C.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마찬가지죠. X가 C고 Y가 2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C가 2입니다. 2의 2제곱 4죠. 그래서 C는 4다. 그럼 D는 어떻게 구할까요? 예, 그대로 올라갑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4죠. 4,4. 그 4가 해서 만나는 여기가 D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Y가 4고 X가 D죠. 그러니까 로그 다시 써주면 2의 D가 4예요. 그리고 올리죠. 2의 4제곱 16이죠. D가 16이다. 이렇게 따라가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런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연습 문제도 이게 있었는데 앞에서 안 푼 지수 방정식 연습 문제도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 뭐 놓고 풀어라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 여기는 평행인데 뭐 여기는 이렇게 곡선으로 휘었는데 직선이 아닌데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이동 때문에 나온 문제죠. 무조건 이런 거는. 자, 봐요. 요 위에 있는 함수가 y는 로그의 2의 x 플러스 4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함수는 y는 로그 2의 x예요. 근데 얘하고 비교했더니 이쪽을 x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한 게 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모양인데 그대로 얼마만큼? 4만큼.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고 요 점이 요 점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똑같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그림이 좀 작으니까요. 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니까 지금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이 똑같은 모양이야. 위치만 달라졌고.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푸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잘라 이만큼. 그게 이렇게 잘라. 그림은 내가 삐뚤게 그랬지만 이걸 오려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러면 여기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똑같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아까 평행이동 4였잖아.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 여기가 4야. 문제는요.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알아낼 겁니까?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비교해야 되잖니. 어디 A의 좌표와 C의 좌표 얘네들을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겠네. 지금 요 함수잖아요. 요 함수인데 x가 0인 점이죠. 여기다 0 넣어요. 로그 2의 4니까 얘가 2네요. 그러면은 얘가 2다이. 그럼 여기는 또 얼마냐? 여기서 이만큼 4 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어요. x에다가 4. 그러니까 로그 2의 8. 그래서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죠? 이렇게 해서 찾았어. 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오려 붙여갖고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가로 세로의 길이를
찾는 요령이죠. 자, 그림을 좀 확대해야겠어요. 27번과 28번으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일단은 두 함수, 여기는 지수, 여기는 로그입니다. 물론 역함수 관계죠. x, y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밑 똑같이 써야 되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a 값을 구하래.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당연히 여기가 1이죠. 여기도 1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는 y가 1인 점이죠. 여기다가 1 넣어요. 그랬더니 1은 로그 2의 x인데 x가 2면 2의 2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가 2잖아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2의 2제곱 4죠. 그럼 쭉 가면 여기는 y가 4예요. 그러니까 4는 로그 2의 x죠. 긁어 올려요. 2의 4제곱 x가 얼마? 16. 따라서 16.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프였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안 나와도 두 그래프의 x, y 좌표를 비교해 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8번 문제를 보면 얘하고 평행이동이죠. 어떻게? 그냥 똑바로 1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똑바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점인데 1 올라갔어요. 여기 1이야. 여기도 1이야. 똑같이. 그러면 요렇게 자르면 요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요게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네. 알았죠? 근데 여기는 1이지. 3에서 4니까. 그럼 뭐 여기도 1이니까 답이 1이네요. 아주 간단하게 오래 붙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수 함수의 그래프들입니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잘 봤고요. 117번을 한번 연습시켜 주겠습니다. 요 117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로그 2의 x와 로그 4의 x. 이 4가 얘보다 밑에 있는 이유는 2의 2제곱 해갖고 뭐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어쨌든 여러분 뭐 외우지 않아도 위냐 밑이냐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x 이퀄 ky의 교점을 a, b라고 하고 요게 2래요. 그럼 어떻게 푸냐? 여기에 y좌표를 구해요. 그리고 요 점의 y좌표를 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면 2다 해보는 겁니다. 일단 요 점의 y좌표는 x에다가 k, 여기다가 k를 넣으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로그 2의 k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 k를 넣으니까 로그 4의 k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뺐어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그랬을 때 2가 됐는데 얘가 2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2분의 1 나가죠. 그러니까 2의 k인데 여기 2분의 1, 여기는 1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동류한 계산하듯이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k가 2죠. 양변에 2 곱해요. 없어지죠? 이게 4네요. 그리고 긁어서 올리자. 2의 4제곱이 k죠? 답이 2의 4제곱 16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6번도 116번도 한번 보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자, 함수 fx 주어지고요. gx 주어졌어요. 그럴 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합성함수 만든 다음에 그거의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g, f, x의 역함수죠. 이거의 역함수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순서가 바뀌잖아.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의 x. 그러면 f의 인버스의 g의 인버스 x. 그러니까 각각의 역함수 구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합성함수 한 다음에 구하는 게 편하겠죠? 합성함수 합시다. 자, g 그리고 fx가 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gx가 이거니까 2의 x 더하기 1이죠. 따라서 합성함수는 얘입니다. 이거의 역함수 구해달라는 거죠. x와 y를 바로 바꿉니다. x는 2의 y 더하기 1이고 거기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
그러면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 y 더하기 1은 긁어 올리는 거 귀찮아서 이제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 2의 x 그리고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따라서 최종적으로 역함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정의역은 이쪽에서의 치역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뭐 별거 없었어요. 우리가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자, 문제를 좀 이렇게 연수 문제를 많이 터치해 주는 것은 이제 선생님하고 정규 수업할 때 마플로 풀어야 되는데 그때 개념원리 질문이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개념원리를 우리 특강한 걸로 거의 소화해내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좀 고급 단계의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한번 이렇게 건드려 줍니다. 자, 이 사각형 ABCD가요.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랍니다. 그리고 나서 B하고 C가 X축의 점일 때 B에서 E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요 점에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요 점의 좌표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지. E의 Y좌표가 답이죠. 그게 B2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점 E의 Y좌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넣어봅시다. 어떻게 넣냐면 여기를 K라고 놓고 여기는 K 빼기 4라고 보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이게 4잖아. 여기도 4가 되거든.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K, 4니까 그걸 넣어. 여기다가. 그럼 Y는 4고 로그 2의 K야. 그러니까 긁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2의 4제곱이 K니까 K가 16이라고. 그럼 여기는 16에서 4를 뺐잖아. 12야. 따라서 이 2의 Y좌표는 X에다가 12 넣으면 돼. 그래서 Y는 로그 2의 12. 따라서 답이 로그 2의 12야. 로그 2의 12를 이렇게 써준 거지. 로그 2의 4, 3, 12. 그러면 로그 성질 이용해서 2의 2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로그 2의 3이니까 여기가 2잖아.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2의 3 2번. Y좌표가 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당황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이것도 또 보이죠? 제발 쫄지 마십시오. 평행이동이잖아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Y로 2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2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2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부분에다 붙이면 요 사각형의 넓이와 같죠. 여기가 2고 여기도 2네. 여기는 0에서 여기는 3, 여기가 3이니까. 그래서 6. 뭐 이런 식으로 제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쫄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